안녕하십니까, 안수찬입니다. 자, 이번 테마는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취득시효와 공유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에서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 했던 상린관계, 주식투자통일권에서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공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죠. 자, 테마 14죠. 취득시효죠. 을은 갑소유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아직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았다. 그 병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까지죠.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일단 등기는 갑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와, 또 특정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을은 결국은 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만약에 이 21년을 새로운 시작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됐다면 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Y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 사례는 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20년이 완성이 된 후에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채권이고 병이 취득하게 된 권리도 채권이니까 병이 직접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사례 논점을 보시면 1입니다. 병은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병이 갑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2번, 만약 갑이 그 토지를 을이 점유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정에게 양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정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 없다. 그죠?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니까요. 20년이 되기 전에 정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자, 관련 조문입니다. 조문은 아주 간단해요. 1항 점유취득시효인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따라서 20년이라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항 등기부 취득시효죠. 자,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도 하고 있고 10년간 점유라는데 자주점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이고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일단 이 등기부 취득 시에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이 등기가 후 보전 등기여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시작한 때만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 따라서 10년 내내 선이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고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이고 무과실이 되고요. 또 등기할 때에도 선이고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10년이라는 기간은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등기기간이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47조 1항입니다. 245조, 246조 취득시효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항은 읽어보지 않습니다. 중단과 정지 제도가 준용이 되고 또 포기에 관한 민법 규정도 준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48조인데 전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도 준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재산권 중에서 빠지는 거 기억해 두시는데 저당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자 소유의 의사이어야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의 의사 자주점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굳이 자주점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입니다. 판례도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야지만 비로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1번에서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예요. 그러면 제3자 원인 등기에 대해서 이제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채권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유자를 대의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다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시효 취득의 효과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요거죠. 자, 21년이 돼가지고 갑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이런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동그란 양간의 유번 판례는 결국 뭐예요? 자, 일단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말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불법행위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범위 내에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니까 관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3번은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판례가 사례 논점입니다. 사례 논점인데 간단히 보시면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취득 시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한은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팔아먹으면 병이 직접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뭐죠?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가의 5번 판례도 결국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는 그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의 6번 판례는 아까 설명드렸죠. 요 21년이 됐을 때 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요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얘기죠. 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 뭐냐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새롭게 20년이 되면 새로운 20년이 되는 순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사이에 정에서부로 소유자가 변동됐다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군 거죠? 무이니까 무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요때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겼고요. 또 요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또 을에게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또 생기고 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도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행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등기부 취득 시효하려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할 당시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생사를 알 수 없대요. 악인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남의 소유란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는 거고요. 남의 소유란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람이 행방불명자라면 이것도 뭐죠? 악인 거죠. 따라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라 하더라도 자기의 소유라고 믿는데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악이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 시할 수 없다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중요한 판례기보다는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입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지금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뭐 할 수 없겠어요? 사용 수익할 수 없겠죠? 그죠?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정한 권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토지에다 뭔가를 설치했다면 그 토지에 부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겁니다. 자, 금융기관입니다. 자, 금융기관에 저당권과 함께 뭘 설정했냐면 지상권을 설정해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채무자인 소유자가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소유자인 채무자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임차인 점유는 적법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그러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뭐 임차권 같은 거죠. 이러한 권리는 민법 266조가 정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고 최근 판례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좀 표정이 좀 어두우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기본적 전제는 뭐냐면 갑의 땅인데 을이 갑의 땅에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다면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을이 심었더라도 갑의 건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을에게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권한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냐면 을의 소유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가 갑의 소유지만 실제로 병합부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지상권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토지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병의 지상권이 담보지상권이면 이때는 지상권자인 병이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갑이 여전히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이 을에게 임차권을 주는 행위는 적법한 것이고요. 따라서 을의 임차권은 적법한 권한이기 때문에 을이 심은 이 나무는 토지에 뭐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보지상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인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게 된다는 관계 꼭 곱씹어 보시고요. 따라서 그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면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뭐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참 이런 걸 참 많이 냅니다.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다. 그죠? 또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잘 내고 있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실이나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의 상태에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 명인이 변경된 시점부터 세로의 20년이 경과한 경우 중간에 소유 명인이 변경되었다면 점유자는 제3자의 제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새롭게 20년이 되면 새로운 등기청구권이 생기고요. 그 등기청구권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아까 팔려봤죠? 2번 시효 완성 당시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는 시효 취득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X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니까 그 사람의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3번 취득시효 만료 당시에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객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의회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죠. 5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등기 명의가 변경되면 점유자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X죠.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요 제3자에게 등기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거죠.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5개 지문들이 다 중요한 지문들이니까요. 꼭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공유에 관한 테마죠. 자, 사례 11입니다. 갑과 을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60%, 을의 지분은 40%예요. 그죠? 그럼 보자고. 사람들죠. 위 A 편신을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갑을 병의 관계죠.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반환이나 방해 배제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도 을도 단독으로 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갑은 부당이득을 60%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을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40%에 대해서 병에게 청구한다. 이게 결론인 거죠. 2번 위 A 편선을 갑이 단독으로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갑을과의 관계는이죠. 자, 점유하여 영업하는 것은 사용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할 것인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갑의 지분이 60%죠. 따라서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영업하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40%에 대해서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3번 위 A 펜션을 갑이 을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니까 갑이 한 일의 행위는 뭐죠? 정당한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정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없고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고요. 을은 요 갑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갑이 받는 차임에 대해서는 40%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40% 범위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요 사례 시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요것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거기 때문에요. 요 사례 시비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해요. 자, 조문입니다. 일단 261이죠. 공유 지분은 공유의 개념인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리 된 때는 공유를 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소유의 원칙형 형태는 공유죠. 이왕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하고요. 263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유자는 A.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자,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할 때는요?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요. 그 다음에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사용 수익은 어디를 사용 수익합니까? 전부를 사용 수익하게 되는 거죠. 267조. 자, 가로 띄워놓을게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데, 조심할 것은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려면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64조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시험에 나왔고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나대지 빈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공유물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5조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 계량행위를 말하고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66조는 안 읽어볼 겁니다. 공유물에 관한 수익도 지분의 비율로 나눠 왔고요. 공유물에 관한 부담도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68조입니다. 1항 가로 띄워 볼게요.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 다른 공유자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다만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는 말은 불분할 특약을 가능한데 몇 년을 넘지 못하죠.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이항 분할 금지의 계약은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횟수의 제한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분할할 수 없고요. 또 경계표, 담, 국어가 뭐죠? 꼬랑이죠? 이것들은 뭐죠? 분할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시험 문제 잘 납니다. 특히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269조입니다. 자, 분할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돼요. 따라서 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찬성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에서 형성 판결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공유자 전원이 다 참여해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은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재판상 분할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할할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70조인데, 자, 현물 분할은요, 교환이에요. 또 가격 배상은 매매고, 또 대금 분할도 매매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요 협의 분할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어차피 매매하지 아니면 교환이니까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뭐냐면,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협의 분할은 어차피 매매 아니면 교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판례가 나오는데요. 자,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독으로 처분했을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 전체가 다 무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항은 좀 옛날 판례고 그런데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득수요 중단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공유자 안에서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겐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사람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고 있더라도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분의 과반수를 넘었다면 그때는 다른 공유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이 그런 주의죠. 자,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내가 혼자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점유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는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그 점유로 인하여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 소수 지분 공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제3자 명의의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내 지분은 잘 돼 있고 남의 지분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무효인 등기로 잘못되어 있더라도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유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뭐 할 수는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죠. 자, 대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기네요, 그죠? 자, X 토지에 관하여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1, 병은 5분의 1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자, 옳은 걸 찾는데 특징은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거죠. 기억.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해요. 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는데 을과 병 지분 합쳐봤자 5분의 2죠? 반도 안 됩니다. 을과 병 사이 협의가 없더라도 갑은 5분의 3이죠.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의 지분 X죠. 공유자 가반수로서 결정한다. X예요. 공유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사람의 가반수가 아니라 뭐죠? 지분의 가반인 거죠. 근데 갑이 자기 소유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의 지분의 가반수로서 단도로 결정할 수 있다. X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로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디귿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던 갑이 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 예외는 있지만 따라서 공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뭐 이유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거고. 자, 외우자고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이기 때문에 또 밑에 또 있구나. 그 다음에 1번 병이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자, 병의 지분은 5분의 3이죠? 정당합니다. 왜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요. 을은 병이 저면 토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정당하지 않구나. 그래서 다시 볼게요. 제 마음이 급해서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병의 지분은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1이구나. 갑이 5분의 3이네. 그죠? 따라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도 을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의 양수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미음 해가지고 몇 개죠? 2개고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꼼꼼히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